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을 쓰시는 30대 여성 작가 유진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유진 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갈등이 행복한 부부를 힘들게 했을까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한 시골집의 식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한준과 유진은 커피와 함께 따뜻한 토스트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준은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활력이 남아 있었다. 유진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 반짝였다. 한준아, 나 말이야.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다시 글을 써보려고 해. 한준은 잠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글을 쓴다고? 그게 정말이야? 응.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젊은 시절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 기억나?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느껴. 한주는 한숨을 쉬고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 유진아. 내가 원한다면 난 뭐든지 지지할게. 우리 함께 해보자.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고마워. 사실, 지역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작가 대회에 참가해 보려고 해. 그게 첫걸음이 될 것 같아. 대회라니, 정말 멋진데.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한준이 물었다.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유진이 말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첫 작품을 시작했다. 한준은 가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차를 내왔다. 유진은 글을 쓰며 어린 시절의 꿈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하지만 유진의 열정은 곧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대회 참가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몹시 불편해했다. 글쓰기라니 그런 것보다 집안일이나 더 잘하려고 하지 그랬어. 실용적인 일을 하는 게 어때서 그런 불확실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니? 시어머니가 타박했다. 유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한준의 격려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 꿈을 따라가, 유진아. 너는 항상 나의 작가야. 한준이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진은 다시 힘을 얻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고 한준은 그녀의 가장 큰 팬이자 지지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제 시작이야, 한준아. 우리의 늦은 봄, 유진이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품은 그들의 사랑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유진의 첫 작품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소녀가 마을의 이야기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유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작품 속 소녀의 눈을 통해 삶과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한주는 유진이 글을 쓸 때마다 그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때로는 그녀를 위해 작은 간식을 준비했다. 유진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는 유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작품의 초안을 완성하고 한준에게 처음으로 읽어주었다. 한준은 진심으로 감동받아 유진의 노력을 칭찬했고, 두 사람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날의 성과를 축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시어머니와 여동생은 유진의 글쓰기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들은 유진이 가사일과 가족을 돌보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동생은 특히 더 공격적이었고, 유진이 가족보다 자신의 꿈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유진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가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한주는 유진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격려했고, 유진은 결국 대회에 제출할 마지막 원고를 완성했다. 대회 당일, 유진은 긴장과 설렘 속에 자신의 작품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했다. 한주는 객석에서 응원하며 유진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 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심사위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가 끝난 후, 유진은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주는 무대로 달려가 유진을 꼭 안았다. 그들의 노력과 사랑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이제 유진과 한주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주는 항상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 마치 늦은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렇게 유진의 작품이 널리 인정받으면서 그녀는 로컬 문화 이벤트와 작은 출판사에서 초청받기 시작했다. 한주는 그녀의 행사 일정을 관리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했다. 유진의 책은 소규모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고, 지역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한편, 가족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유진의 시어머니와 여동생은 유진이 가족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진을 이용하려 했다. 이로 인해 유진과 한주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느꼈으나 둘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이를 극복하려 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유진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돈을 벌어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산다며 유진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주는 단호하게 유진의 편을 들었고, 유진이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유진을 방어했다. 이 사건 후, 유진은 가족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꿈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견뎌야 했고, 한준의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경험은 유진에게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가족과 개인의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유진은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글쓰기를 계속했다.
이 위기는 유진에게 막대한 감정적 충격을 주었지만 한준의 회복을 위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더욱 깊어만 갔다. 한준의 병상에서 유진은 그녀의 새 작품을 읽어주었고 한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흐르고 한준은 서서히 회복했다. 유진의 새로운 소설은 출판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진은 작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성공은 한준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위해 소도시로 이사를 결심했다. 소도시의 조용한 환경에서 유진과 한준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은 작은 집을 구입하고 주변의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계속해서 글을 썼고 한준은 그녀의 일을 돕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의 활동으로 여생을 보냈다. 둘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과 지지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었다. 한준과 유진은 소도시로 이사한 첫날을 맞이했다. 이사 준비와 정리에 바쁜 한날의 끝에서 두 사람은 새 집의 베란다에 앉아 잔잔한 해질녘을 바라보았다. 한준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여기서의 새로운 시작, 어떻게 생각해, 유진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영혼이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내 집이야. 그들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이웃과 작은 대화를 나누고 가까운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여 첫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밤 유진은 한준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만들었고 한준은 그녀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준이 음식을 맛보며 말했다. 내가 만든 음식은 항상 최고야. 여기서도 많은 이들이 내 요리 솜씨를 알게 될 거야. 유진은 부엌에서 작은 워크숍을 마련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의 요리 수업은 곧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유진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한준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며 어린이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한준의 따뜻한 목소리와 친절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유진의 작가 활동은 계속해서 번창했다. 그녀는 새로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녀가 경험한 삶과 사랑, 그리고 갈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한준은 유진이 글을 쓸 때마다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한준이 도서관에서 기가하던 어느 날, 유진은 그에게 새 소설의 초안을 읽어주었다. 소설은 그들이 겪은 인생의 여정과 그들 사이의 깊은 유대를 반영했다. 한준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은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감정에 젖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유진아. 내 덕분에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 유진은 한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한준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도시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유진과 한주는 서로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큰 영감이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렇게 유진과 한주는 소도시에서의 삶에 잘 적응해 나갔다. 유진의 요리 수업은 매주 몇 차례씩 열렸고, 참가자들은 그녀의 요리와 따뜻한 인품에 매료되었다. 유진은 각 수업마다 직접 재배한 허브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요리의 풍미를 더했다.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진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그녀의 수업은 지역 사회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다. 한준도 도서관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 시간은 때로는 즉흥적으로 연극이 되기도 했고, 한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했다. 한준과 유진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서 큰 만족을 느꼈지만, 그들의 행복은 때때로 유진의 가족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했다. 특히 유진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유진이 가족보다 자신의 꿈을 우선시한다고 불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때로 유진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한준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유진은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소설은 그녀가 소도시에서 겪은 경험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출판사와의 미팅에서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공유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출판사를 감동시켰다. 소설 출판이 확정된 날, 한주는 유진을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진은 자신의 성공을 그들과 나누었고, 모든 이들은 그녀의 성취를 축하했다. 그날 밤, 유진과 한주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한준이 말했다. 유진은 한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내가 있어서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소도시의 작은 집에서 계속되었다. 유진과 한주는 각자의 열정을 살리면서도 서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함께 펼쳐져 나갔다.